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인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평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제시했고 이 외에도 의사수가 매우 부족함을 설명하는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에 전체 대학 정원은 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5배가 늘었습니다. 전체 정원 대비 의대 정원 비중도 2.3%에서 0.7%로 3분의 2 이상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정원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 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 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공개한 바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의 건보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 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 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의료, 필수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각 대학으로부터 내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작년 말 수요조사 결과를 훨씬 상회하는 총 3,401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입니다. 의과대학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 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입니다. 정부가 정원 40에서 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대 교수들도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의대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현재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을 보더라도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울산 의대의 경우 한 학년에 정원 40명, 전체 예과 2년, 본과 4년에서 총 정원이 240명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전임 교원이 650명입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입니다. 성균관대 의대의 경우 한 학년 정원이 40명, 총 정원이 240명이고 전임 교원이 490명입니다. 교원 1인당 가르칠 학생 수가 0.5명에 불과합니다.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에 불과해서 전임 교수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의대 정원에 대한 고민과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우리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도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병원의 인력 구조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3,284명 중에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또한 실제 전공의 근무 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깁니다. 지금까지 대형 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 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합니다.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 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본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PA는 시범 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 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습니다.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최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구급대를 통한 환자 이송과 다른 병원 전원 환자 중심으로 수용하여 중증 응급 환자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